오늘의 이야기. 조선 역사상 최악의 지옥도 경신내기근. 시작하기 전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670년 3월 아지랑이가 피어야 할 논바닥에 서리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눈은 하얀색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실록 6년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검은 비와 붉은 우박이 쏟아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1부 하늘이 버린 나라 지옥의 문이 열리다. 자, 여러분. 조선시대 가장 무서웠던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아니면 연산군의 폭정? 다 틀렸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총소리 한 번 안 났는데 임진왜란. 사망자의 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사건. 조선 왕조실록이 전대미문의 참혹한 일이라며 덜덜 떨며 기록한 그 사건. 바로 1670년과 1671년 경신내기근입니다. 오늘은 교과서엔 짧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지옥 그 자체였던 이 인연의 기록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지금 우리가 먹는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때는 1670년 조선 제18대 왕 현종 11년이었습니다. 현종 사실 존재감이 좀 없죠? 아버지 효종과 아들 숙종 사이에 끼어서 그런 왕이 있었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 진짜 억울합니다. 재위기간 내내 예속논쟁으로 상복 몇 년이냐 싸운 것만 기억하시죠? 근데 이 현종 때 전 세계가 얼어붙는 소빙하기의 정점이 찾아옵니다. 1670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느낌이 쎄합니다. 한양에 햇무리가 집니다. 해 주변에 붉은 띠가 둘러지는 건데 옛날엔 불길한 징조였죠. 아니나 다를까. 보통 봄에는 비가 와서 모내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1월부터 3월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땅이 쩍쩍 갈라져요. 그러다 3월에 비가 오나 했더니 비 대신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우박이 아니라 실록에 보면 새 알만한 우박이 떨어져 날아가던 새가 맞아 죽었다 고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봄 소풍 갔는데 하늘에서 골프공만 한 얼음 덩어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3월입니다. 더 황당한 건 5월입니다. 5월이면 초여름이죠. 반팔 입을 날씨잖아요. 근데 5월에 강원도와 함경도에 눈이 내립니다. 서리가 내려서 심어놓은 곡식이 다 얼어 죽어요. 심지어 전라도와 경상도 남부 지방까지 서리가 내렸대요. 이건 지금으로 치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했는데 눈 내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때부터 조정은 난리가 납니다. 현종 임금님 진짜 착한 분이거든요. 아, 하늘이 노하셨나 보다. 내 탓이다. 하면서 반찬 가짓수 줄이고 근신합니다. 근데 하늘은 봐주질 않아요. 가뭄과 냉해로 농작물 다 죽었는데 여름이 되니까 이제 뭐가 오냐. 메뚜기 때가 옵니다. 요즘 메뚜기 튀겨 먹으면 맛있죠? 근데 이때 메뚜기는 재앙입니다. 들판을 새까맣게 덮어서 그나마 살아남은 풀뿌리까지 다 갉아먹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월, 7월엔 태풍이 연달아 올라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지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1670년 한 해 동안 지진, 가뭄, 홍수, 태풍, 우박, 서리, 병충해, 전염병 이 재난 세트 8종이 조선 팔도 전체를 동시에 타격합니다. 단 한 곳도 피할 곳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생각했겠죠. 올해 농사는 망했다. 내년에 어떻게 살지?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1670년은 예고편이었거든요. 진짜 지옥은 바로 다음해 1671년 신해년에 펼쳐집니다. 과연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굶주림 끝에 인간성을 상실한 조선. 그리고 궁궐까지 쳐들어온 굶주린 백성들과 전염병. 다음화 하얀 뼈가 산을 이루다 편에서 계속됩니다. 여름이 왔지만 추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여름인 7월에 서리가 내려보리를 죽였고 8월에는 태풍이 들이닥쳐 남은 작물마저 쓸어버렸습니다. 소말 같은 가축들이 얼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떼죽음을 당해 밭을 갈 소조차 사라졌습니다. 제2부 인육의 소문과 아비규환. 1670년 경술년에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럼 1671년 신해년 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창고에 쌀이 없습니다. 먹을 게 아예 없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대기근의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처음엔 도토리나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나중엔 흙을 파먹습니다. 백토라고 하는 고운 흙을 물에 타서 마셨는데 이걸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변을 못 봐서 똥구멍이 막혀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에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드세요. 충청도에서 올라온 장계입니다. 어미가 어린 자식을 길에 버리고 자식이 늙은 부모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약과입니다. 실록 곳곳에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기록됩니다. 물론 조정에서 조사해보니 직접 본 사람은 없고 소문이더라라고 결론 내린 경우가 많지만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당시 상황이 지옥도였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기록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의 옷을 벗겨 팔거나 심지어 시신을 훼손했다는 끔찍한 내용도 있습니다. 도덕과 예의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말이죠. 자, 이 상황에서 왕이었던 현종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현종은 진짜 멘탈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쌀을 구하려 했는데 배가 침몰해버리고 청나라나 일본에서 쌀을 수입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결국 현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왕실 창고를 털어라. 그리고 관리들 월급도 주지 마라. 다 백성들에게 줘라. 그리고 죽을 쑤어서 나눠주는 진율소를 엽니다. 서울 한양에 전국의 군줄인 백성들이 몰려듭니다. 임금님이 계신 한양에 가면 밥은 주겠지 하고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재앙이 터집니다. 수만 명의 군줄인 사람들이 좁은 곳에 모여 있으면 뭐가 돌까요? 네, 바로 전염병입니다. 연병과 두창가 창궐합니다. 서울시구문 밖에는 시체가 산처럼 쌓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고 시체 썩는 물이 성 밖 개천으로 흘러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힙하다고 놀러가는 동대문, 신당동 일대가 그때는 거대한 공동묘지이자 시체 처리장이었습니다. 현종실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아 통계를 낼 수가 없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당시 조선 인구가 1200만 1400만 명 정도였으니 거의 10명 중 1명이 죽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 500만 명이 2년 만에 사라진 꼴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양반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족보 있는 사대부 집안 사람들도 굶어 죽어서 멸문지화를 당하는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신분이고 뭐고 배고픔 앞에선 다 평등하게 비참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지옥 속에서도 기막힌 그리고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3부에서는 이 대기근이 남긴 것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슬픈 모성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랑이도 배가 고파 민가로 내려왔던 시절, 자식을 살리기 위한 부모의 처절한 선택, 그리고 이 끔찍한 재난이 조선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마지막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제3부 눈물 젖은 대동법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 1670년과 1671년 경신대기근. 이 끔찍한 2년이 지나고 1672년이 되어서야 날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전국에 부모 잃은 고아가 넘쳐났습니다. 조정에서는 아이들을 입양 보내거나 절에 맡기려 했지만 자기 입 하나 풀칠하기도 힘든데 누가 남의 아이를 거두겠습니까? 여기서 전해져 내려오는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미가 아이 둘을 데리고 피난을 가다가 굶어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어미는 자기가 죽으면 아이들도 죽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부잣집 대문 앞에 아이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자기를 따라올까봐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아이들 손에 묶어두고는 몰래 숨어서 아이들이 그 집 하인에게 발견되어 들어가는 걸 보고서야 담벼락에 기대어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이야기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대기근은 조선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살아남은 백성들은 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정도 깨달았습니다. 아,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백성을 못 살리는구나. 그래서 속도가 붙은 게 바로 대동법의 전국 시행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여러 가지 특산물 대신 쌀로 세금 내는 거. 이게 단순히 세금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유통과 물류를 장악해서 어느 한 곳이 굶주리면 빨리 다른 곳에서 쌀을 가져오기 위한 생존 시스템의 일환으로 가속화된 겁니다. 그리고 현종. 비록 재난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굶주린 백성을 위한 구휼에 힘썼고 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34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어쩌면 현종도 경신대기근의 희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를 당파 싸움만 하다가 망한 나라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신대기근이라는 전 지구적 재앙, 지금의 전염병보다 수백 배는 더 끔찍했던 이 지옥도에서
우리 조상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서로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다시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물론 힘들죠. 하지만 흙을 파먹으며 버텨냈던 그분들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아이를 얻고 죽은 바위라던가 기근 때 생긴 마을 같은 전설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경신대기근.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 21세기의 우리에게 보내는 조선의 경고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우리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설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